괴이한 미스테리 범죄편. 괴이한 미스테리 시리즈 4권 중에서 범죄편이다. 이 책은 한국추리작가협회와 괴담, 호러 컨텐츠의 부흥을 위해 만들어진 괴이학회의 콜라보로 탄생했다고 한다. 일본에는 많은 괴담 관련 시리즈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제 괴담과 호러물이 다양하게 등장할 듯하다. 우선 이 책의 시리즈 4권은 모두 가상도시인 영월시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나온다. 영월시는 음습하고 어두운 기운 때문에 온갖 범죄자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그려진다. 범죄편에서는 5편의 재미있는 단편들이 들어있다. 엄길윤, 황세연, 전건우, 조동신, 한희, 이렇게 5명의 작가들이 이 작품들을 만들었다. 첫 번째 이야기. 월영씨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엄길윤. 전 여친의 배신에 화가 나 전 여친과 그녀의 여동생, 부모님까지 일가족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한 남자가 영월시로 들어간다.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 은신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모텔 방문을 두드린다. 경찰인지 몰라서 숨죽이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리가 사라지고 남자는 문을 열고 복도를 살펴보는데 복도에는 누군가의 피가 바닥에 쭉 칠해져 있었다. 너무 무서워 그는 모텔을 뛰쳐나와 번화가로 들어가 슈퍼에 들어간다. 그런데 슈퍼 안에서 한 남자가 자신이 슈퍼 주인을 죽였다며 피 묻은 칼을 보여주며 위협을 하는데 순간 누군가가 그의 손목을 낚아채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은 눈과 입이 쭉 찢어진 듯한 표정으로 웃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놀라서 도망치다가 여장을 한 남자가 귀찮게 따라와서 떼어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집어 삼키는 승합차가 여장 남자를 강제로 집어 삼킨 후 남자도 삼키려고 달려온다. 살인을 저지르고 더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월시에서 한 남자가 겪게 되는 무서운 이야기가 계속 펼쳐진다. 두 번째 이야기. 흉가 황세연. 아내와 남자는 오래 비워두었던 낡은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이사 후 다음날 우편물을 붙이고 돌아오는 남자는 이사온 자기 집을 살피는 노인을 만난다. 그 노인은 전에 근처에서 슈퍼를 했었다고 한다. 그 노인의 말에 따르면 7번지년 전에 이 집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남자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든다. 남자와 아내 그리고 아들 셋이서 동네 치킨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치킨집을 지나가던 40대 여자가 아내를 발견하고는 아는 체를 한다. 그녀는 아내에게 호정이가 맞냐며 아는 체를 했다. 아내는 호정이가 아니라 하정이라고 하면서 하정은 사라진 언니의 이름이라고 했다. 그녀는 언니가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아내는 언니가 부산에서 잘 지낸다고 답한다. 그리고 아내는 남자에게 전에 언니가 있었는데 죽었다고 알려준다. 어느 날 아들의 몸을 보니 피부에 아토피가 생긴 게 보여 부부는 아이와 함께 여관에서 잠시 지내기로 한다. 그리고 집을 수리하기로 하는데 남자는 돈을 아낄 생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집을 찾아간다. 그리고 집에서 한 노인의 공격을 받게 된다. 노인은 그를 공격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라며 막무가내로 달려들었다. 남자는 방어하려고 삽을 휘둘러 그만 그 노인을 죽게 만든다. 남자는 노인의 지갑을 살펴보는데 지갑 속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내와 너무 닮아 있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노인의 시신을 숨길 만한 장소를 찾다가 그곳에서 예전에 묻힌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래된 집과 아내의 비밀을 담은 이야기로 마지막 반전이 재미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밤의 방문자 전건우. 최근에 남자친구와 다투어 연락이 없는 상태로 혹시나 연락이 다시 올까 집에서 기다리던 수경은 초인종 소리에 놀라서 커피를 엎지른다. 새로 이사한 원룸의 초인종 소리에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았다. 초인종 소리가 나서 인터폰을 살펴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영월시 발바리가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일으키며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확인하니 또 사람이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인터폰에 대고 소리치자 남자는 사라진 듯 했다.
그리고 다시 초인종이 울리고 화면에는 노란 스웨터를 입은 할머니가 수경에게 경고한다. 공동 출입문으로 남자가 들어갔으니 조심하라고. 그리고 조금 후에 수경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영월씨를 공포에 떨게 만든 영월씨 발바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붉은 스티커. 영월시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기이한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경찰은 사건 해결이 어렵게 되자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탐정에게 사건을 문의한다. 가게의 정기 휴일에 가게를 통째로 빌리겠다는 한 남자가 중국집 사장 오진태를 찾아온다. 그리고는 두둑한 돈을 지불하고 가게 열쇠를 정해둔 곳에 넣어두었다고 한다. 오 사장은 그날 집에서 TV를 계속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가게를 통으로 빌린 한 남자는 자신의 지인 3명을 초대하여 직접 요리를 대접해 주려고 한다고 했다. 그가 준비한 요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로 유명한 동파육이었다. 탐정들은 왜 범인이 동파육을 준비했는지부터 생각해 본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장기 밀매에 대한 스티커를 발견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건을 조사한다. 장기 밀매와 동파육과 살인사건의 관계가 탐정 조대현에 의해 밝혀지는 이야기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풀스로틀 하니. 승희는 어느 날 학원을 다녀오는 길에 검은색 절연 테이프가 칭칭 감긴 작은 무언가를 발견한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자동차의 리모컨 키였다. 그 리모컨 키는 전지가 다 다른 듯하여 카센터에 문의하니 자동차는 i30이며 전지는 다이소에서 수은권 전지를 사서 끼우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수은 전지를 갈아 끼운 후 차를 찾아 나선다. 리모컨 키의 차를 발견한 승희는 차에 올라타 본다. 그리고 밤마다 차를 찾아가 조금씩 운전을 연습한다. 그리고 어느 날 승희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이동한다. 승희가 도착한 곳에는 연쇄살인마를 용서한다고 퍼포먼스를 하는 교회의 사람들과 방송국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승희는 그곳으로 차를 몰고 질주하는데 연쇄살인범과 승희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총 5편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즐길 수 있는 책이다. 강추.